소형 투자 상품으로 인기가 있었던 오피스텔이 가격이 왜 떨어지는 것일까?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자체로는 큰 부담은 아닌데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르다 라는 말인데요. 5월 들어서 오피스텔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점이 바로 이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 이 소형 오피스텔의 가격이 최근 급락을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오피스텔이 그렇게 가격이 오르는 상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격이 떨어진다. 그것도 서울 주요 위치에서 이건 좀 눈여겨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면 이 서울 서대문구 대연동에 있는 이 오피스텔은 전용 23제곱미터짜리인데 2억 3,500만 원까지 작년에 하던 곳이 올해 5월에는 2억 1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정도 떨어졌죠.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요 오피스텔과 삼성동에 있는 요 오피스텔 역시 소형인데 각각 뭐 가격에 따라서 5천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가격이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조금 희한한 일이긴 한데 또 최근 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오피스텔 가격 하락이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오피스텔 규모별로 가격 변동률을 한번 보면 이 파란색이 40제곱미터 이하 소형 오피스텔이거든요. 약 1년 전부터 이렇게 상승률이 좀 낮은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는데 특히나 이 5월을 보시면 마이너스 0.11%로 거의 이 통계 작성 이후 최대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40초가 60 이하라든지 아니면 이 60초가 오피스텔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1인 가구가 뭐 아시다시피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상품, 소형 투자 상품으로 인기가 있었던 오피스텔이 가격이 왜 떨어지는 것일까? 원룸형 오피스텔 여러 채를 보유하고 이 주택 임대 사업을 하던 분들이 올해 6월이 되기 전에 한두 채 정도 처분하려는 경우가 주로 있었다.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에게 이 6월이 갖는 의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보유세 부과 기준일이기 때문이죠. 6월 1일까지 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 오피스텔에 대한 보유세를 한 1년치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처분을 하려고 했었다 라는 말인데요.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오피스텔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6월 이전에 오피스텔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이 5월 들어 소형 오피스텔이 크게 떨어졌다 라는 뜻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피스텔이라고 하면은 주로 한 채당 공시가격이 한 2억 원 정도 서울 주요 위치라고 해도 말이죠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큰 부담은 아닌데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르다 라는 말인데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잠실에 있는 엘스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 이 아파트 공시가격 약 13억 원 정도 하거든요. 이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으면 올해 보유세가 5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아까 보았었던 공시가격 2억 원 정도, 이게 이제 시가로는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한 채를 여기서 추가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올해 보유세가 1천만 원이 대략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채를 더 가지고 있다, 오피스텔 같은 비슷한 것을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분은 올해 보유세로 1,4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가가 약 2억 5천만 원 정도 하고 이 한 채를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고 해서 추가되는 보유세가 약 500만 원이라고 보면 이 오피스텔 한 채 수익률이 약 4% 정도 된다고 했을 때 1년 월세 수익이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재산세로만 500만 원을 추가로 내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피스텔의 수익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피스텔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이렇게 뛰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크게 없어지는 겁니다. 이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말이죠. 더구나 여기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냐 아니면 이 업무용이냐에 따라서 종부세가 부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상 그동안 부과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나라에서 내가 신고하기 전까지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사실상 많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세무업계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이제 명백히 드러나는 거죠. 더 이상 종부세를 내지 않기도 어려워졌다. 더군다나 그렇게 하시던 분들은 높은 확률로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한 소득세도 안 내고 계셨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세금 부담이 겹쳐지다 보니까 5월 들어서 오피스텔을 팔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 그것도 소형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더 큰 이유는 이건데요. 오피스텔 가격이 떨어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죠. 종부세라든지 이런 공시가격 인상이라든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대책인데, 그러니까 이 아파트 다주택자를 노리고 대포를 쐈는데 그 유탄을 소형 오피스텔이 맞아서 가격이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다.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 종부세 부담만 생각하면 오피스텔보다 아파트 다주택자가 부담이 훨씬 더 크거든요. 아까 잠실 L스 예로 자꾸 들어서 죄송하지만 이 84와 59제곱미터 한 채씩 두 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은 올해 보유세가 약 2,40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약 1,400만 원 정도 더 많이 내는 거죠. 꽤 큰 부담인데요.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 생각이 없다. 오피스텔 보유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팔 생각이 없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다 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다주택자지만 이 오피스텔 보유자와 아파트 보유자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 오피스텔 보유자의 생각은 되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종부세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네. 오피스텔을 좀 괜히 샀나? 임대 수익 이거 뭐 2% 3% 하는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에이 그냥 처분하자. 양도세 뭐 가격도 안 올라서 얼마 내지도 않는데 뭐 처분하지 뭐. 이렇게 돼서 5월에 많은 매물이 출현을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분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저희가 실제로 아파트 다주택자분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되게 이런 반응인데, 이번에는 대화 형태로 한번 구성을 해봤거든요. 다주택 가지고 계시는데 종부세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뭐 1년에 수천만 원씩도 나오는데 말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부세가 부담스럽죠. 그래도 이 집을 팔 생각은 없습니다. 그동안 뭐 오른 집값이 몇 억인데 뭐 5억 넘게 올랐는데 몇 천만 원 세금 더 내라고 해서 이걸 굳이 팔아야 되나요? 그리고 앞으로도 솔직히 더 오를 것 같은데 이거를 내가 왜 팔아야 되나요? 그래도 종부세를 내려면 현금이 많이 들어갈 텐데 현금이 좀 여유가 있으신가요? 다른 데서 아끼더라도 어떻게든 세금 내고 버티면 되죠. 버텨야죠. 정 안 되면 주택 여러 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채를 월세로 돌려서 현금을 마련하면 되죠. 근데 뭐 나라에서 이렇게 팔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담스럽다면 한 채 정도 파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양도세로 지금 이걸 팔면 몇 억을 지금 3억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세금으로 3억을 내면서 아파트 한 채를 팔라는 게 말이 되나요?
팝니다.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매물이 쏟아지지만 아파트는 매물이 안 나오고 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아파트를 팔라고 협박하기 위해서 만든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공시가격 급등, 종부세율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실거주 요건 강화, 뭐 임대사업자 폐지, 다주택자 대출 규제, 이런 것들 아주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이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매물로 내놓게 하기 위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올려가면서 만든 규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애꿎은 소형 오피스텔이 유탄을 맞아버렸다. 정작 다주택자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버티기를 선택해 버렸다. 그리고 결국 6월 1일을 맞이했다. 6월 1일이 올해 같은 경우는 단순히 종부세라든지 이런 재산세, 보유세 기준일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다들 아시겠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이 10%포인트 더 올라가거든요. 양도세 다주택자의 최고 세율이 75%,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82%가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로 아파트를 팔지 않고 버티던 다주택자들은 6월 1일, 올해 6월 1일 이후로는 완전히 버티기 모드, 굳히기 모드에 들어간 상황이다. 지금까지 버틴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버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에 매물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사야 되는 사람은 계속 나오고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죠. 지금까지 반복돼 왔었던 상황이 가격을 올리는 이 악순환이 앞으로는 더욱더 강화돼서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그런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5월 들어서 오피스텔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점이 바로 이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